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의 파라메타하고 아규먼트하고 이런 개념들을 거의 그냥 암기하신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종류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API 문서라든지 헬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종류가 어떻게 매칭되는가? 내가 어떤 파라메타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를 줄 수 있어. 요것만 살짝 보신 거고요. 이것도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해요. 자, 이번에 우리들이 볼 거는 뭐냐면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함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함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함수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고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def라고 쓰고 펑션이라고 하고 a, b 콜론 c는 a 더하기 b 리턴 c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함수 객체예요. 함수 객체예요. 제가 런타임에서 런타임 초기화를 하게 되면 모든 이름들이 지워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글로벌스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펑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글로벌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펑션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일 모듈에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함수 객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펑션이라는 이름이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되고 사용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펑션 해가지고 10, 20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내가 만든다는 게 그 함수 객체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 있었구나. 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함수의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이 뒤에 바로 나오지만 3단계로 돼 있어요. 빌트인, 글로벌, 로컬. 지금까지 저희들은 빌트인하고 글로벌에 있는 것만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함수를 만들게 되면 함수마다 자신만의 이름을 저장할 로컬 네임스페이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어떤 룰이 있냐면 지금 얘가 가장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 얘가 가장 좁은 범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좁은 범위에서는 넓은 범위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임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찾는 규칙이 있는데 현재 위치부터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부터 상위로 올라가면서 이름을 찾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자료 타입뿐만 아니라 썸이라던가 인풋이라던가 프린트라던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영역은 글로벌 영역이고요. 그 글로벌 영역에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영역 위쪽으로 빌트인 네임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타입 에러라든지 인덴트 에러라든지 이런 거 에러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도 등록되어 있는 게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함수 내부에서도 내가 만들었던 이름이나 아니면 빌트인에 있는 이름들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로컬 네임스페이스에서 만든 이름을 글로벌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로만 이동해요. 상위로만 이동을 해요.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함수 속에서 사용한 이름에 다른 애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죠. 자, 그러면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라는 녀석에게 내가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또는 그것은 언제 생성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 두셔야지 에러 메시지라든지 이런 동작에 대해서 오류가 났을 때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잘 집중해 보셔야 돼요. 자, 함수의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갈 이름의 목록이 함수가 정의될 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름 목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펑션에 던더 코드 던더 점 코바 네임스라고 써보세요. 이거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 A하고 B하고 C라고 튜플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갈 이름이에요. 들어갈 이름. 제가 만약에 df add 별 아그스 그리고 return some 아그스라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print add 점 던더 코드 던더 점 코 언더스코어 마 네임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이름 목록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요 이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파라메터 있죠. 그리고 또 누구냐면 코드 내에서 이렇게 어사인 되는 거. 어사인먼트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아그스라는 게 나오죠. 자, 제가 만약에 또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뭐라 할까요? 펑션 2. 그리고 여기다가 A를 받고 B는 A 더하기 2, C는 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return B, C 하면은 B하고 C를 튜플로 리턴 하거든요. 자, 그러면 펑션 2 점 던더 코드 던더 점 해갖고 코바 네임스까지 쓰면 자, 얘는 튜플을 하나 출력할 텐데 그 튜플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 누구누구누구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누굴까? 얘를 실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A라는 이름 그리고 이퀄 기호가 포함된 B하고 C
한번 볼까요? 짜잔. 짠. A하고 B하고 C 세 개예요. A라는 거는 파라메타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하고 C는 이퀄 기호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사이먼트. 딕셔너리에다가 이름을 등록하는 애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얘네들도 로컬에 있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A는 100. 얘는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에 등록되는 거예요. 그죠? A는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그 다음 흔한 이름 템프를 쓰겠습니다. 이 녀석. 그래 놓고 df 펑션 3 그리고 여기다가 템프를 써보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템프를 하겠습니다. 펑션 3 해가지고 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펑션 3 이라고 했기 때문에 템프에 50이라는 값이 바인딩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하면 템프는 50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 제가 프린트 한 다음에 템프를 하면은 무엇이 출력될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는 50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50을 전달했고 그걸 출력한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이 밖에 있는 템프 100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가 문제예요. 안 바뀌었네요.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의 영역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얘는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갔고 얘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내부에다가 로컬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로컬 네임스페이스.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 보여줘. 그리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보면 로컬 네임스페이스에 템프 있고 50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에도 템프가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요? 프린트를 하니까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글로벌 세 갖고 아래로 쭉 출력해 볼게요. 여기 템프 100은 글로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실 때는 런타임 해가지고 런타임 초기화해서 보시면 조금 간편해요. 왜냐면 우리들이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네임스페이스가 막 등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죠.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지만 실행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런데 얘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호출할 때 실행된다니까 여기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되겠죠. 그래서 50부터 나오고 로컬 네임스페이스 템포에 50 들어간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 출력하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나온 거죠. 그리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보면은 템프는 100이라는 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다르면 같은 이름일 수 있다. 자, sum 한 다음에 1, 2, 3, 4, 5 하면 답이 뭐라고요? 15 나왔죠?
그런데 제가 sum equal 1이라고 했습니다. sum equal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여기다가 sum 1, 2, 3, 4, 5 한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느낌이 오세요, 혹시? 여기서는 동작을 잘 하는 애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동작을 하니까 동작이 안 돼요. 이름을 주는 규칙 생각나세요? 키워드는 이름으로 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if는 1 하게 되면 얘가 야, 그렇게 쓸 수 없어. 왜냐하면 이 if는 키워드거든요. 이미 이름인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sum은 펑션의 이름이에요. 펑션의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름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냐라는 건데 built-in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이름이냐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했죠. sum이라는 이름을 등록했다. 그렇죠. 전역 변수라는 것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sum이라는 이름을 내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sum이라는 이름을 찾는데 글로벌을 먼저 가서 찾고요. 없으면은 빌트인에 가는 건데 있잖아요 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영역이거든요. 함수 속이 아니니까. 그런데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sum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빌트인에 있는 sum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sum을 만들어 버리니까 빌트인 네임스페이스에 sum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면 돼요. del sum. 될 sum이 이상해졌네요. del sum. 이렇게 주면은 네임스페이스에서 sum을 제거하는 거죠. 등록 해제하는 거예요. 응? 얘는 왜 놨어요? 방금까지 sum이 등록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아직 del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del sum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전서적인 동작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를 상상하면 이미 sum은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고 삭제하라는 명령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찾을 거고 등록이 돼 있으니까 오류가 난 거죠. 지금 여기 아이파이썬이라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C파이썬에서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파일을 실행할 때 만들어졌다가 파일이 실행을 끝나면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계속 누적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하기에는 얘가 편하기는 합니다만 같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지 않죠. 오류가 나지 않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온 거는 프린트를 안 해서 안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실행하고 또 한 번 실행할 때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정상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썸이 돼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또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는 썸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무조건 썸을 하는 거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델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들이 코딩할 때 일어나진 않습니다. 코딩하면서 델 쓰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개념을 익히느라고 써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하세요. 빌트인 함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매우 이상한 작업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서 뭔가 이름을 제거하는 이런 동작도 사실은 많이 이상한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제거가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객체에 대해서 내가 바로바로 뭐 지워주겠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메모리를 빠르게 풀어주고 싶다 그러면 함수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함수가 콜돼서 동작될 때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요. 함수의 동작이 끝나면 그 네임스페이스가 사라지거든요. 그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 썸이라는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것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델 한 다음에 이름을 주어서 삭제한다는 것.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거죠. 물론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등록돼서 내가 그걸 중간에 런타임에 삭제하고 싶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애초에 만들고 써야지 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하냐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법상으로는. 그런데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명을 한다던가 이런 예제로만 쓰는 거지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쓰시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임스페이스 쭉 요거를 설명해 볼게요. 빌트인은 한 개만 존재해요. 내가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빌트인 함수들과 exception, 여기서 말하는 exception이 뭐냐면은 뭐 type error, value error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나와서 빨간색으로 글씨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built-in namespace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는 파일마다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파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관리합니다. 글로벌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얘는 딕셔너리 객체죠. 로컬 네임스페이스는 함수 또는 메서드마다 그러니까 DEF라고 하는 것마다 한계가 존재하고요. 해당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로컬스를 이용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을 관리하는 딕셔너리 자료 구조라는 것 아실 수 있고 얘는 딕셔너리 자체는 뮤터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삽입, 갱신, 삭제 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삭제하기 위해서 del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이름을 네임스페이스에서 삭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사인먼트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글로벌스나 로컬스를 직접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임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이름을 찾는 규칙이 있다 그랬고 현재 위치부터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찾는다. 만약에 함수 속에 있었다면 로컬, 글로벌, 빌트인 순서로 찾을 거고 함수 밖에 있었다면 글로벌, 빌트인 순서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름 앞에 del 키워드를 쓰자. 하지만 권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네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프린트 소형이라는 이름은 제가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임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언바운드 로컬 에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얘는 이름은 있지만 연결된 객체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연결된 객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 로컬에서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쓰기 동작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소형이 100이다. 소형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네임스페이스에 만든다는 소리고요. 소형은 200입니다. 여기에서 네임스페이스에 등록이 된다면 여기는 갱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괜히 여기다 썼네요. 이게 네임에라고 얘는 등록, 얘는 갱신입니다. 그러면 제가 프린트 했을 때 200이 나오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언바운드 로컬 에러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은 여기를 배운 거예요. 여기는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것을 학습할 때 배워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예제, 여기 나오는 언바운드 로컬 에러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함수 작성 연습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함수들이 있거든요. 여기 람다부터 해서 내장 함수들,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배우신 것에 대해서 함수 만드는 것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함수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요거 써가지고 함수 만드는 건데 간단한 함수 같은 것들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드 리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드 리뷰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할 게 없겠다. 예를 들어서 중간 평균값 구하기 요게 이제 새롭게 제가 등록한 문제인데 여기 sum 함수나 max 함수나 min 함수 써가지고 동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min이라는 값을 찾는 함수, max를 찾는 함수, sum을 구현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단일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min하고 max 구하는 방법 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sum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뭐 TOT는 0 해가지고 for x in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둘까요, 그냥? 그래서 얘는 알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min 값하고 max 값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하나씩 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거나 작은 거 찾으셔야 되죠.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min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큰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문제나 이런 데서. 어릴 때.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입력의 범위가 0에서부터 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min 밸류는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하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더 큰 값. 이렇게 초기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x in a라고 했을 때 이품을 써가지고 이 x가 min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갖는다면 그때 이 x 값을 min 값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in 값을 큰 값으로 초기화해 놓고 계속 A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현재의 min 밸류보다 더 작은 값이 나타났을 때 그 녀석을 min 값으로 정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풀면서. 그리고 만약에 맥스 밸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값. 0 값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값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맥스 밸류보다 더 큰 값이 나왔을 때 맥스 밸류를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아니 이건 아니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함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로 만드셔야 되죠. 이름 주고 아기먼트 받고 파라메타 주고 이런 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코드 리뷰하는 거 문제 또 한번 찾아서 올려놔 볼게요. 근데 좀 내용을 배우셔야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